2025년 서울 상업용 부동산 총 거래 규모 23조 8천억 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거 관련해서 내용들 조금 말씀드리고, 이거 자료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조금 투자나 뭐 아니면 어디 쓰실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고양이들은 너무 귀여워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6마리 귀엽죠? 자, 그러면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총 지금 9억 5천 이상 되는 물건들만 체크했고, 지금 집합 건물이나 지분 거래는 다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총 거래 규모 관련해가지고 전체 비중 한번 좀 체크한 건데, 사실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중구도 최근에 많고, 종로구 꽤 많고, 성동구 많고, 서초구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 거래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23조 8천억 원. 사실 이 이상이고, 지금 제가 9억 5천 미만 거래들 좀 다 제외했는데 아마 합치면 24조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으로 팔린 거는 제가 다 같이는 좀 못했던 게, 이거 일일이 전수조사해야 돼가지고 해당 자료 만드는 것도 한 8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전수조사하면 이제 한 3박 4일 걸리는 문제라 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 못했는데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총 거래 규모 관련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해서 제가 체킹 먼저 했고, 일단 1위는 강남구예요. 강남구가 6조 7,445억 정도 되고, 2등이 지금 중구고, 중구가 3조 7,626억, 그리고 3등이 종로구고, 종로구가 3조 600억 정도, 그리고 4등이 성동구 1조 9,430억, 그리고 5등이 서초구 1조 6,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들 쭉 보시면 각 구별로 얼마 정도의 거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킹이 가능하시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시 멈춤 하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들의 지금 거래 규모를 개략적으로는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총 거래 횟수 관련해서도 지금 전반적인 비중을 봤는데 1위가 강남구, 2위가 종로구, 3위 중구, 4위 마포구, 5위 용산구. 그래서 보시면 지금 거래 횟수로 치면 마포구랑 용산구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거래 횟수로 해가지고 제가 1위부터 5위까지 횟수 자체를 보시면, 강남구가 239건, 그리고 2등 종로구가 171건, 3등 중구가 162건, 4등 마포구가 125건, 5등 용산구가 109건입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 일시정지 한번 해보시고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억 5천만 원 이상 거래된 규모만 해도 거래 횟수가 총 1672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우 많은 거래 횟수가 생겼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별 거래 금액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다 체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거래 규모가 제일 많았던 게 100억에서 300억까지 해서 강남구에 있는 거래 건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많은 게 지금 강남구에서 50억에서 100억짜리 거래에 대해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종로구에서 지금 25억에서 50억까지 거래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 거래 횟수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강남구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거래할 만한 지역이다라는 느낌과, 중형 거래 그리고 중소형 거래에서 매우 관심도가 높다. 왜냐면 그래도 50억에서 300억까지 거래가 한 180건 이상이 잡히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작은 거래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강남구는 투자하기 괜찮다라고 계속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48건, 그리고 15억에서 25억까지 또 47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두 건만 해도 95건인데, 실제로 종로구랑 지금 최근에는 중구까지 해서 지금 중저가 거래가 조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몇 년 동안 못 올랐었던 CBD 안, 주로 중구 종로구죠, 이쪽 라인에서 거래 상승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 각 금액별로 해가지고 거래 건수 체킹해 볼 건데, 지금 9.5억 초가 15억 이하의 건물에서는 지금 1위가 종로구, 그리고 2위가 영등포구, 3위가 중구 이렇게 잡혀 있고, 생각보다 영등포구 거래가 저는 좀 의외이긴 했는데, 영등포구가 최근에 재개발 관련 이슈가 꽤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규모 거래에서는 서초구가 아예 나가리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거래에서는 서초구가 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아마도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됐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지금 15억 초과 25억 이하에서는 지금 1위가 또 종로구, 2위가 지금 중구, 3위가 마포구, 그리고 4위 용산구, 5위 동대문구 이렇게 보이고, 지금 실제로 CBD라고 하면 이쪽 라인 뭐 옆쪽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같이 하긴 하는데, 보통은 종로구, 중구 위주로 좀 많이 보니까 이쪽 라인이 조금 잘 치고 나가고 있다, 소규모 거래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사실 마포구는 지금 23년, 24년도에는 금액이 좀 많이 안 뜨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수익률 좀 받쳐주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지가 상승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금액 거래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25억에서 30억까지는 또 1위 종로구, 2위 중구, 3위 마포구, 4위 용산구, 5위 성동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주요 거래가 사실은 뭐 엄청 많이 일어난 쪽은 아닌데, 성수동 위주로 해서 최근에 거래가 꽤 많이 됐거든요. 아마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수동 위주로 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고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까지도 좀 같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용산구도 2025년도에 생각보다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남동 라인이 생각보다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고급 주거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인근으로 소비 여력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5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보시면 1등이 강남구, 그리고 2등이 서초구, 요 3등이 용산구, 4등이 마포구, 5등 공동으로 해서 종로구, 중구거든요. 그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지금 강남 상구만 해도 지금 한 120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 거래되는 거 보면 사실 조금 그 강남 상구가 그래도 아직 그 관심 지역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꾸준하게 상승을 일으켜주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통 접근성이 아무래도 강남 상구가 좋긴 하거든요. 송파구는 살짝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그래도 여기는 주거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 남부나 그리고 강북으로도 실제로 접근하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올라가는 다리도 꽤 많고 뭐 타 지역으로도 넘어가기 편하고 약간 이런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억에서 300억대 보시면 강남 상구 착세나죠. 지금 강남 상구만 해가지고 한 180건 이상 거래되고 있고, 1, 2, 3등이 다 강남 상구 그리고 중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이쪽 그 두 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좋은 호재들이 계속 발현이 되고 있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이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제가 블로그에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이 그냥 몰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그런 관광객들이 문화유적지 이런 데를 좀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몰리고 있다고 보이면서 소비가 커지고 소비 여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임대료 영향 주고 그 임대료 영향이 실제로도 집가 상승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체킹해 보시고, 지금 그리고 300억에서 1000억 그 물건들 좀 봤는데, 1위 강남구 했고 2위 서초구, 3위 성동구. 성동구가 좀 우회죠. 근데 아마 여기는 성수동권
성수동에 있는 물건들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그리고 4위 중구, 5위가 마포구랑 송파구 이렇게 체크가 되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CBD 안에 손바뀜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물건들의 거래가 꽤 일어나고 있고, 강남구나 서초구 또한 지금 물건 손바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억 초과하는 거 체크해봤는데 강남구랑 중구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죠. 10건씩 있고, 그리고 3위가 종로구, 그리고 중구랑 종로구 CBD 안에만 14건 거래됐고, 지금 4위가 마포구, 성동구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지금 그 총 25개 구에서 실제로 1000억 이상 거래되는 구는 한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 정도로 큰 거래 건수가 있냐, 약간 이런 거를 좀 같이 보시면 그냥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한 것 같습니다. 이 월별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월에 조금 제일 많이 거래가 되냐 이런 거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1위가 7월이고, 그리고 2위가 4월, 9월이고, 4위가 지금 11월, 그리고 5위가 의외로 12월입니다. 근데 7월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6월에 재산세 이야기 있고, 그리고 7월에 보통 은행 같은 경우가 1월에 예산 배정, 7월에 예산 배정이거든요. 좀 그래서 조금 그런 영향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나, 은행 쪽에서 조금 좀 이것저것 좀 풀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거의 매년 보면 1월달에 거래가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1위랑 지금 여기가 꼴찌거든요. 꼴찌달이랑 해서 거래 차이 보면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도 드려요. 1월에 사람들 많이 안 움직인다 대표님들. 그래서 1월에 물건들 튀어나오는 것들 대출은 저희가 최대한 지점장님들이랑 소통해서 풀어드릴 테니 1월에 움직여도 나쁘지 않다. 어쩌면 좋은 가격에 나오는 거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이때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찍고 있는 오늘은 이미 2월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단위 거래 규모로 봤을 때 제가 탑 10까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뽑아본 것 중에 좀 보면 강남구가 1위 물건이 들어가 있고, 종로구가 2위, 그리고 중구가 3위, 그리고 뭐 그 이하의 건들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 10위 안에는 강남구가 거래 건수 2건, 그리고 중구가 2건, 종로구 1건, 그리고 서대문구 1건, 성동구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또 어떤 물건들인지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밑에 있는 건데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면 빌딩명들까지 제가 해서 주소랑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물건들이 거래가 됐다, 그리고 뭐 토지 연면적이나 뭐 대지 면적 이 정도 된다, 약간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되고, 지금 첫 번째 매각된 게 제일 비싼 거 지금 8,971억 정도에 매각된 게 지금 서울 인터내셔널 타워고, 지금 두 번째로 매각된 게 홍생명 빌딩 7,193억에 매각됐고, 세 번째 대신 파이낸스 빌딩, 그리고 네 번째 페럼 타워. 이거는 그 나무에 너무 가려져가지고 이거는 뭐 실제로 가서 보셔도 좋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크레센도 빌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6위부터 또 보시면 6위는 수성스퀘어, 수성동에 있는 물건 매각됐고, 7위가 지금 한전부지 이거 저번에 그 공매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거 매각된 거고, 8위가 지금 세마타워라고 삼성동에 있는 거 거래됐고, 9위가 연지동에 있는 현대그룹 본사 동관이에요. 현대그룹 본사는 동관 서관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리스백 하면서 매각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파악하시면 되고, 서대문구는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해서 호텔이 매각됐습니다. 호텔이 3,200억이 매각됐고, 그래서 이런 큰 거래들 일어났다,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한 번은 보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9억 5천 초과 거래 물건들 중에 집합 건물 제외하고 지분 거래 제외했었을 때 총 거래 규모 23조 8,500억 이상 거래가 됐고, 총 거래수 1,672회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억 5천 미만 거래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24조 이상은 거래가 됐을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거래가 꽤 많이 되고 있는 시장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자료는 제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6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25년 걸 뽑은 거고, 여기서 아직 거래 신고 안 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 24조에서 훨씬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그것까지 뭐 추적 조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 정도는 뭐 그렇다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유튜브를 찍고 있고 도움될 만한 그 자료들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료 한번 만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많은 자료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네요. 일단은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도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